이제 우리 고전 시가를 하나하나씩 여러 번 나가도록 하자. 이게 현장에서 강의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강의와 달리 좀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고, 아무래도 이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너희들 과제물을 빨리 좀 끝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열심히 여러분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작품이 자, 용비어천가야. 용비어천가. 자, 용비어천가. 수능에도 한번 출제가 됐고 되게 중요한 악장가사 장르니까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도 일반 가사나 연시조처럼 중요하지는 않고, 자, 별표는 하나만 좀 쳐주도록 합시다. 자, 시간을 쌤이 좀 줄 테니까 여기에 용비어천과 관련된 내용을 쌤이 좀 적어놓은 게 있거든? 요거는 잠깐만 여러분 읽어봐. 자, 읽고 여러분 얘기를 할게. 자, 한 1분 정도 줄게요. 다영아 읽어라. 자, 읽어 1분만. 자, 쭉쭉쭉쭉. 자, 1분만 읽어주세요. 자, 읽었지? 자, 우선 우리 본문에 보면 1장, 2장, 3장, 125장이 실려 있는데 이게 총 125장짜리 작품이야. 쌤, 그럼 125장을 다 해야 되나요? 원래는 그래야 돼. 근데 쌤이 굳이 이 125장을 다 안 하더라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 줄 거고,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않게 쌤이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참고서가서 EBS에는 2장하고 125장만 실려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2장 120장 중에서 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 나머지 장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이제 4장을 여러분 구성을 했는데, 자, 일단 요걸 잘 들어봐. 요걸 들으면 용비어천가의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용비어천가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1장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자, 홍보하고, 자, 적으면서 여러분 그 밑에 작품의 구조도에다가 적으면 돼. 자, 일단 1장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홍보해. 이게 조선이 고려를 뒤엎은 역성혁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되게 취약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만든 건,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 정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정당성 홍보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야 되잖아. 근거.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때? 4대주의가 굉장히 컸을 테지. 오케이? 중국이 어때? 롤모델이었단 말이야, 조선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장에서는 자, 중국의 왕과 자,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왕도 그래. 우리 아까 거기 보면 6이 있었지. 목조, 도조, 익조, 환조, 태조, 퇴조. 오케이? 태조가 이성계잖아. 태조 이성계 전에 아빠,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행적까지 다 언급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장은 중국의 왕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나라의 왕도 그랬어. 조선의 왕도. 그러니까 조선 건국은 정당성이 한 거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2장에서는 자, 이런 조선이 앞으로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조선의 송축을 바라는 거야. 이 송축이라는 건 복을 비는 거지. 앞으로 번영할 것이다 라는 걸 어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중요해. 시험에 나오면 3장서부터 109장까지의 내용, 이
이게 여러분 왜 나올 거라고 자신을 하냐면, 자, 내가 여기다가 이제 3장을 실어놨는데, 이따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알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장서부터 109장까지는 뭐냐면, 우리 아까 읽었지? 6령과, 자, 6명의 용, 왕, 6령과 조선의 왕을 비교한 얘기가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서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 3장서부터 109장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장에 대한, 자, 우리 비문학계 얘기할게. 구체적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육룡이 했던 일이 중국의 왕하고 어때? 비슷해. 어떻게 비슷했냐고? 알았어. 내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쌤하고 일단 1장, 2장하고 125장은 여러분 배울 텐데 EBS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장하고 이 3장서부터 109장 관계의 관계가 오히려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자, 110장서부터 자, 124장까지는 자, 중국에서 나라를 잃었던 왕. 자, 나라를 잃었던 중국의 왕.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의 왕들이라고 다 정치를 잘했던 건 아니잖아. 오케이? 정치를 못해서 나라를 잃었던 중국의 왕을 얘기한 다음에 자, 125장 마지막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후대왕, 오케이? 태조하고 태종 말고 후대 왕들에게, 이게 세종대 작품이잖아. 후대 왕들에게 너희들도 정치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이 왕들처럼 나라가 망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25장에는 후대 왕에 대한 충원, 자, 요런 게 나와 있는 거지. 자, 요거를 여러분 36쪽 밑에다가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자, 쌤하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장서부터. 자, 조선건국의 정당성이야. 해동은 우리나라야. 육룡, 6마리의 용. 우리 아까 읽었지? 나라샤. 천복이시니. 자, 천복에다 밑줄 넣어놓고. 자, 천복. 자, 조선이 나라를 지은 게, 육룡이 나라를 지은 게 하늘의 복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조선 건국의 정당성 1. 해동 육령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결국 나라를 만든 일은 하늘의 복이야. 고성이 동부하시니, 자, 밑에 해석가가 뭐라고 나와있어? 중국 고대의 여러 성군이 한 일과 부절을 맞춘 것처럼, 부절이라는 건 뭐냐면 거울을 딱 반으로 쪼개고 이렇게 맞힌 거야. 자, 1차십니다. 자, 비추고 고성이 동부하시니. 자, 여기에다가 어때? 조선 건국의 정당성 2라고 적어놓고 어때? 비교가 써야지. 여기서의 비교는 컴페어의 의미도 있고 세임의 의미도 있는 거야. 중국의 왕하고 비교해봤더니 중국의 왕과 육룡이 했던 일이 어때? 똑같아. 자, 잡았지? 자, 이제 제 2장 EBS에 나와 있는 거야. 자, 2장은 대국법이야. 뿌리 깊은 난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곧좋고 곧동그라미, 여름 하나니 여름 동그라미죠. 자,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 동그라미, 내에 이르러 발아래 동그라미죠. 가나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게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되는지 가르쳐 줄게. 자, 밑에 해석으로. 자, 뿌리 깊은 물은, 샘이 깊은 물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뿌리하고 샘은, 자, 근원이야, 근원.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근원이 깊은 난간, 물은, 자, 얘는 뭐냐면
조선의 왕조는 바람에, 가만에, 자, 바람에, 자, 가뭄에, 자, 그럼 얘네들은 뭐를 나타내냐면 시련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근원이 깊은 조선 왕조는 시련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고토크 열만하니, 그죠? 샘에 이르러 바다에 이르나니. 자, 봐봐. 꽃. 여름은 열매야. 그 다음에 어때? 네. 그 다음에 어때? 바다는 바다야.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 조선의 번영이 돼요. 해석이 뭐냐면 근원이 깊은 조선 왕조는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 뭐 할 거다? 번영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연에는 자, 뭐하고 뭐가 쓰였냐면 비유와 대구가 사용됐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이쪽 봅시다. 자, 이제 제 3장으로 여러분 들어갈게요. 제 3장. 자, 주국 대왕이, 자, 여기 잠깐만 보자. 여기 봐. 자, 이쪽. 영상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자, 3장서부터 109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온다 해서 육룡과 조선의 왕을 비교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때? 구체적 진술이 나와. 그럼 이제 3장에서는 어떤 구체적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주국 대왕이 빈곡에 살아샤 제업을 열시니 주나라의 대왕이신 고공감국께서 빈곡에 사시면서 제업의 기초를 다지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 시조이신 목조께서 경흥에 사시면서 왕업의 기초를 닦으신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왕도 그랬다는 얘기지. 자, 이제 이해 가죠. 그러니까 3장서부터 109장까지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어때? 이어져. 자, 됐죠? 자, 이제 마지막 125장. 자, 후왕에 대한 경계가 이제 훈계야. 천세 후에 미리 정하신 한수국에 밑에 봐봐 해서 천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한양에 누인 개국하시아 공견이 가득쓰시니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나라의 운명이 끝이 없으시니. 옆에다 하나만 더 적어. 자, 송축을 다시 한번 하는 거지. 우리 조선의 번영은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성신이 니자샤도 경천근민하셔야 더욱 굳으시리다. 성스러운 임금이 이으시어도 해석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셔야 더욱 나라가 굳으실 수 있습니다. 야, 아무리 하늘이 조선의 번영에, 조선의 건국에 정당성을 주고 목조, 도조, 입조, 환조, 태조, 태종이 아무리 잘하면 뭐해? 니들이 제대로 정치를 안 하면 결국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러니까 후대 임금들이 경천근민해야만 나라가 유지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지. 임금하. 자, 대화책. 자, 임금은 여기서 어때? 후대 임금이야. 후대 임금하. 알아주셔서 충고하는 거야. 낙수의 산행계하이셔 하나를 믿으니까 라고 했지. 내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해줄게. 얘들아, 하나라에 무왕이 있었어. 굉장히 정치를 잘했거든. 하나라가 굉장히 굳건했어. 그런데 그 손자인 해강왕이 맨날 사냥만 다니고 그러다가 나라를 말아먹었어. 요 얘기가 여러분 여기 봐. 여기 있어요. 여기. 그게 어때? 요 부분에 있어. 말 이해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125장의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왕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친 적이 있거든. 니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든 거야? 태광화를 든 거야. 미안해. 태광화가 아니라 태강화. 몰라도 돼 이거는. 그래서 뭐 한자성어를 뭐 이거 뭐 내신에서 뭐 타산지석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고 자 크게 알아두면 돼. 자 용변천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자 요 흐름 특히 3장하고 109장이 나왔을 때 이 1장의 내용과 결부시키는 거 요거 여러분 하나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 전체를 물론 알아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2장에 쓰인 비유, 대구 요 정도 수사법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쉽지? 자 이렇게 해서 용비 어천가를 끝내고 자 38쪽 자 황계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황계사 얘는 또 어떤 작품일까? 자 한번 보자. 황계사 지금 열심히 이 다수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어. 자, 두 번째 작품 황계사. 이 개자가 선생님 소리 잘 내는 거 있잖아. 그래 맞아. 닭이야 닭. 닭. 자,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짧은 작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작품의 구조도 이런 건 알아둘 필요 없고 해석도 여러분 그렇게 안 어려워. 해석본이 따로 없어. 그냥 내가 읽어주고 해석하는 대로만 여러분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에 잠깐만 얘기할게. 이 작가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가사를 썼거든. 그러니까 평민들이 쟤네들 가사 쓰네? 우리들도 한번 가사 같은 장르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이 작가야. 그러니까 시조라고 치면 굳이 말하면 사설시조 같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입으로 전해. 그래서 이본. 그러니까 한 작품인데 이본이 좀 다르게 전해. 요거는 EBS 부분하고 후렴구가 좀 다른 이본이야. 쌤이 알겠지만 이 교재는 EBS가 만들어지기 전에 쌤이 미리 만든 그런 작품이라 그렇게 됐는데 뭐 전체적인 해석은 여러분 똑같으니까 이것만 공부를 해도 전혀 상관없어. 그냥 후렴구만 달라.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조 하루아침에 낭군 이별 후에 낭군이라는 건 어때? 남편이지. 소식조차 돈절하다 밑에 나와 끊겼구나. 어와 조를 쉬고 그냥 후렴구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얘들아. 영이야. 뭐 왜 좋지? 그렇게 해석하지만 어찌 못 얻었고 일정은 정말 이런 뜻이야. 정말 자네가 아니 오던가. 춘수 만사택하니 봄비가 연못에 가득 차 있으니 물이 깊어 못 얻던가. 자 물 동그라미. 하온이 닭이봉하니 밑에 나와 여름 구름에 봉우리마다 가득 차 있으니 산이 높아 못 얻던가. 자 산 동그라미.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좀 이따 여러분 더 적을 거야. 그러면 야 이 신발새끼야 너 왜 보다? 물이 깊어서 보다? 산이 높아서 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자 장애물이야. 자 여기 이제 하나를 좀 이따 여러분 더 적어볼게. 춘수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하온이 닭이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어디를 가고 나를 아니 와 보는고. 자 여기까지는 일단 한국으로 끊어. 자 물론 여기에는 임에 대한 그리움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조 중에서 이런 시조 있거든. 어이 못 얻었다. 오케이. 그것처럼 너 산이 있어서 못 다? 물이 있어서 못 다? 너 왜 나랑 이별하고 나를 찾으러 안 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정서는 뭐냐면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나와 있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 알아? 자
둬야 돼. 소희야 꼭 좀 알아둬. 자, 그 다음 볼게요.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송진이는 석교상 팔선녀 다리고 희롱을 한다. 이게 여러분 고전소설 구운몽의 일부야. 쌤, 이게 여기 왜 들어갔나요? 이 두 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 팔선녀와 희롱한다 라고 되어 있지. 자, 이 두 줄은 뭐냐면 전혀 이 작품의 내용하고 관련이 없어. 쌤, 근데 여기 왜 들어갔어요? 이 작품의 작가야 평미군남이야.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인기가 깊었던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쓰는 거야. 아마 그 당시에 구운몽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보지.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두 줄 한 곳에서부터 희롱한다까지 일단 가르치고, 자, 이 부분은 자, 구운몽의 일부야. 소설이야. 자, 얘는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 그럼 왜 썼어? 자,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쓴 거야. 자, 요렇게 여러분 알아두면 되는 게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이랑 관련가 있는 거야. 자, 밑줄로 병풍의 그림 한 개 두 날개를 둥둥 치며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우리어 사경 일점에 날새라고 꼭 끼어 울거든 오려는가 라고 되어 있지.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왜 되게 중요하냐면, 자, 지금 이 세 줄 병풍의 그림 한 개 두 날개를 둘둘 치며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우리어 사경 일점을 날새라고 꼭 끼어 오려는가.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왜 되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병풍에 닭을 그렸어. 그러면 병풍에 닭을 그렸는데 그 닭이 나 날 거라고 그러면서 병풍 밖으로 나와서 날개짓을 해. 너 그때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할게. 대원생 머리가 작아지면 그때 올 거니? 그거랑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를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발한 착상이라고 해요. 자,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거지. 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가 결국 자기를 버렸지.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너 안 올 거지? 너 병풍에 그린 닭이 날개치며 나오면 그때 올 거니? 이 얘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냐면 극도의 절망감이 들어가 있는 거지. 디서포인트먼트.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안 오던가. 나는 죽어 황하수 되고 너는 죽어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 큰 배가 되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와 동실 떠서도세. 우리 옆에 있자. 너는 강이 되고 나는 배가 돼서 우리 같이 있자. 왜? 강하고 배는 언제나 같이 있으니까. 저 달아보느냐 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대화체야. 임계시인데 명기. 자, 명기는 맑은 기운. EBS에서는 명기라고 안 되어 있고 명휘라고 되어 있어. 맑은 빛 같은 말이야 얘들아. 저 달아보느냐 임계시인데 맑은 기운을 비치려 나도 보게. 추월이 양명의하니 추월이 오랫도록 밝으니 달이 밝아 오더던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달도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는 자 이제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가 다시 나와. 자, 그래서 이 시는 그리움 원망에서 출발을 해서 중간에 절망 나오고 다시 그리움 원망으로 끝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기반한 착상. 요거 알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자, 거기 셋째 줄 봐봐. 춘수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자, 춘이 언제야? 봄이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은 봄이랑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하운, 이게 여름 한자야. 자, 산이랑 관련된 건 여름이고. 그 다음에 추월이 양명이라니 그랬지. 그럼 얘는 어때? 가을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이 작품은 자, 시간의 흐름.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얘도 작가기 때문에 별표 하나만, 자, 하나만 쳐놓고, 자, 이제 마지막 작품 조홍시가로 넘어갑시다. 자, 얘 장르가 출제 가능한 연시조. 자, 별표 2개 쳐놓고, 자, 조홍시가.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얘는 무슨 내용인지. 자, 조홍시가. 자, 도나 여기서 심리 테스트 안 해. 자, 이제 조홍시가. 이거는 부모님과 관련돼. 아마 이거 딱 읽다 보면 눈물 흘리는 친구들도 나오지 않을까? 자, 부모님의 사랑과 관련된, 아니지. 내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랑 관련된 그런 시조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총 5수로 여러분 되어 있고요. 총 4수로 되어 있고, EBS에서도 이 4수가 여러분 다 실려 있어요. 자, 볼게요. 반중, 쟁반 위에 조홍, 붉은 홍시가 곱게도 보입니다.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엄직도 한가마는 풀어가 반길이, 밑줄거 품어가 반길이는 바로 부모님이야. 없을세 그로 서로하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 사람이 밥상 위에 붉은 홍시가 있어. 오케이? 그런데 부모님이 평소에 유자를 되게 좋아하셨거든. 근데 딱 홍시를 보는 순간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유자는 아니지만 홍시라도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면 좋은데. 그런데 어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련이 다른 연하고 내용적으로 좀 통일성은 없어. 왜냐면 다른 연들에는 부모님이 살아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일련은 부모님이 지금 부재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픔, 이게 여러분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1년이라고 그러고, 자, 1년을 자, 부모하는, 부재하는, 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자, 요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봅시다. 여기가 여러분 어려워. 왕상, 동그라미죠. 왕상의 잉어를 낳고 맹종, 동그라미죠. 맹종의 죽적을 씻겨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 동그라미,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성효를 증자, 동그라미죠. 증자같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왕상은 부모님을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가 부모님에게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맹종은 부모님을 위해서 죽순을 계속 꺾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래자는 70에도 불구하고 70이라는 나이에도 떼띠 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던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증자는 효자의 대명사지.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4명은 효자야. 자,
중국의 옛사람들을 인용했지. 자, 고사를 인용한 거야. 됐어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하겠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일련하고 그래서 통일성이 다른 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야. 여기는 부모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주제를 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3년 요거는 표현상 특징을 좀 알아둬야 돼. 만균을 늘려내야 만균의 세를 늘어내서 길게 노을 꼬아 끈을 꼬아 구만리 장천에 가는 애를 잡아내야 북당 안방에 계신 핫발상친 흰머리에 늙으신 부모님을 쌍친은 아빠하고 엄마야 더욱 늙게 하리라. 자 여기서도 이제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어때? 지금 너무 늙고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해가 계속 뜨고 지고 그럼 뭐가 흘러? 시간이 흐르지. 그래서 쇠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를 딱 붙잡아서 내놓는 거야. 그럼 어때? 해가 못 움직일 테니까 시간이 안 흘러가겠지? 그럼 부모님이 늙지 않을 거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자 3년은 자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데 우리 아까 황계사에서도 배웠지만 이런 상황은 불가능해. 또 나왔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기발한 착상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쓰인 거죠. 됐죠? 성렬아 이해 가죠? 자 이제 마지막 4역 봅시다. 군왕 미안해 이건 오타다 얘들아. 군봉이야 군봉 미안. 군봉으로 고쳐. 밑에 여러 봉황이 모신한테 모여있는데 외가마귀 동그라미 쳐 까마귀 한 마리가 들어오니 해석이 어려워. 배곡 쌓인 곳에 돌 동그라미 쳐 돌 하나 같지만은 자 다시 한번 여러 봉황이 모여있는데 까마귀가 하나 들어왔지. 배곡이 쌓인 것에 돌이 들어왔어. 그러면 봉은 봉황이야. 그 다음에 배곡은 보석이야. 되게 좋은 거지. 근데 까마귀는 별로야. 그 다음에 어때? 돌도 하찮은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4연에서 자 군봉하고 오케이? 자 배곡은 나이가 많은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연장자들을 나타내는 거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까마귀하고 이 돌은 보잘것없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자가 내 생각에는 지금 말로 하면 경로당에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어때? 노인분들이 쫙 계시고 자기 혼자 젊은 거야. 혼자 젊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노인은 되게 귀하다고 표현 안 하고 자기는 되게 천하다고 표현하지. 그 이유가 뭐냐? 밑에 줄. 두어라. 봉황도 세 중에 하나일 뿐이니 모셔놓은들 어떠니? 그죠? 봉황도 어때? 모셔. 봐봐. 나는 까마귀야. 봉황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부모가 아니지. 오케이? 그런데 나는 까마귀인데 봉황도 새야. 꼭 아빠 엄마에게만 효도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어렵지.
이 4연에서는 우더른에 대한 공격. 자, 요거를 담고 있는 거지. 자, 세 마리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인데 1, 2, 3, 4연의 주제 알아놓고요. 특히 2연에서 고사를 이용한 거, 3연에서 기발한 착상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비유하는지 그거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고전 시간은 못 푸는 거야. 이 정도면 자, 다음 주에는 만분가라고 굉장히 긴 그리고 별표 3개짜리 가사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